네, 이번 뉴스앤 이슈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능대학입니다. 취업전문대학교로 이름난 학교죠. 네.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이우영 이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통해서도 한국폴리텍대학교 정말 자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그만큼 미래 대학 교육의 어떤 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 아닌가 저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오늘 모신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네.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또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조금 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앵커님께서 너무 과찬히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최적의 조건, 예,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그리 흔치 않은 경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 아마 제가 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온 이 시점이 우리나라 능력중심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정부가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기에 저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은 공학 분야 그중에서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기계공학 외길로 걸어왔습니다. 네. 그간 23년간 대학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그 기계공학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가르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가 소속 재직하는 교수였는데요. 그 한국기술교육대가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운영하는 대학이다 보니, 네. 그 각종 정부에서는 고용정책,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 직업훈련, 뭐 이런 분야에 대한 일을 깊이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 인적자원 개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책도, 입안도 해보고 만들어도 보고,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도 해보고, 또 그 외에 여성가족부라든지 노사정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그 전공 분야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이랄까, 산업자원부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또 기술적인 그런 전문성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공학 분야와 HRD,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해본 경험, 그리고 조직을 또 크진 않지만 대학에서 운영해본 경험, 이런 경험들이 인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폴리텍대학이 전국에 한 34개의 대학과고 3개 정도의 그 부속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5만 명 정도 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한번 경영을 발휘해서 전문성과 정책적인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잘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간의 경력이 정말 화려하십니다. 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취업과 진로를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생생하게 또 담당을 하셨던 경력이 눈에 띄는데,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신임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이제 개인이나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네. 이사장님께서는 청년 실업의 해결 방안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 해결 방안이 있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마 지금 20대로 다시 돌아가려면 두려움 때문에 저도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학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스펙도 많이 쌓고 우수한 학생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는 현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엊그제 발표를 했죠. 15년 만에 최악의 청년 실업률 11.1%,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죠. 네. 불과 3년 전만 해도 청년 실업률이 한 8% 또 7% 후반대였는데요. 갑자기 3%로 뛴 이유는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 재수생, 사무생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는 현실이죠. 제가 그동안 청년 취업 대책, 청년 직업훈련에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계속 연구를 해오고 실행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청년 대책은 3가지 갈래로 가려는 게 필요성이 있겠다. 첫 번째는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 자체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그리고 조기에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구축을 하고 곧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취업이 어려운 계층들, 예컨대 인문사회계 졸업생들이나 또는 여성들인 경우에는 취업이 좀 어렵죠. 그런 분야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것은 사실은 중소기업을 대폭 활성화시켜주고요. 창업을 또한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장려를 해서 일자리 자체를 중소기업 쪽에서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돼서는 많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더 만들어야 되고 지금도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원활한 이행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일학습 병행제라고 하는 아주 도전적인 아주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제도가 체질적으로 우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성공 요인이 나중에 될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 폴리텍 대학에서는 두 번째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이 제도에 우리 폴리텍이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올해부터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 시행이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도 사실 폴리텍 대학은 계속해서 높은 취업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기록하고 있는지 자랑 좀 해주세요. 취업률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전년도 대학 정보공시 취업률로 85.8%. 네. 놀라운 성과죠. 사실 일반 전문대학교의 평균 취업률이 한 62% 되니까요. 상당히 압도적인 성과입니다. 네. 저희는 근데 이 취업의 양에 만족하지 않고요. 올해부터는 취업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요. 또 해외로의 진출을 확대한다든지 우리가 참으로 상당히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제공해주고 우리 폴리텍 학생뿐만이 아니고 폴리텍은 정부에서 공공기능을 그런 부여받았기 때문에 다른 그 전문대학들이라든가 대학에 저희 전파하는 역할도 같이 해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평균 취업률이 85.8%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예. 네. 자, 이렇게 한국 폴리텍 대학이 이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는 이유가 이제 뭐 좋은 인재들의 어떤 그 입학도 뭐 당연히 결정적이겠지만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대학의 어떤 운영 시스템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조직 운영이 되게 중요한데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조직 운영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첫 번째도 마지막도 언제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소통이요. 네. 소통은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면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니고요. 네. 상대방을 눈을 보면서 상대방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마음속에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또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게 소통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폴리텍 대학은 전국에 34개의 대학 캠퍼스와 3개의 부속기관이 있고요. 거기에 사실 수많은 학생이 다니고 있고 또 1,400여 분의 교수, 400여 분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모가 작지 않은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능에서 정부 정책을 구현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실시간으로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요. 네. 예, 우리 구성원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한 소통을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노력을 그간 기울여 왔습니다. 네. 소통을 지금 강조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국에 34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교직원 수만 해도 굉장히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뭐 일정 기간을 두고 만남을 가지시고 뭐 그러시나요? 예, 제가 원래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네. 인문 사회계통이라든가 저 공학자지만 이번엔 좀 특이한 케이스죠. 폴리텍 대학은 굉장히 그 구성원이 참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예, 그간 폴리텍 역사도 있고 출신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력 형성 경로가 다 다른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로 끄집어내서 나와 같은 생각으로 갖게 할까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제일 먼저 제가 와서 한 일은요. 일단 스킨십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1,400명 플러스 400명의 직원
다 일일이 만나는 건 어렵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오피니언 될 만한 대표성을 갖는 분들을 먼저 계층별로 연령별로 만나가면서 나의 얘기를 전달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60대 이상의 교원들을 한 10여 분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동안 대학을 운영했던 경험과 노하우와 저한테 전달될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50대, 그 다음에 30, 40대, 그리고 신임 교원들, 그리고 또 아주 특화된 분야에서의 여성 교원들, 예, 직원들, 또 우리가 교사 직렬이 있습니다. 네. 교사 직렬들, 이렇게 그룹별로 나누어서 한 10차례 정도, 100명 정도를 쭉 만나면서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번씩은 이메일이라든가 문자로 한 번 또 몇 분들하고는 사후에 계속 커뮤니케이션도 해가면서 소통을, 제 마음을 먼저 열고 보여주는 노력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담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외의 성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사장이라고 하면 경영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는 잘 하지 않은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점점 마음을 터놓고 툭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쪽에서 저도 모르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가득 쌓이고, 지금도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보내주시는 우리 같은 그 동료 가족들이 있어서 제가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 그러시군요.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네. 이렇게 소통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창원에서 또 동문 출신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또 네. 진행을 하셨다고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네. 그 34개 캠퍼스 동문회를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그 목적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예,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연암 박지원 선생, 예, 실학파죠. 네.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제가 취임사에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네. 우리 폴리텍 대학은 46년의 역사,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간 220만 명이 산업 여고를 배출을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경제 부흥을 선도한 그런 대학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직업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낮은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 동문들이 사실은 성공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그 사회에서 드러내놓고 열심히 이렇게 폴리텍을 홍보하는 그런 일들이 좀 약했던 게 사실이고요. 네. 예, 제가 이제는 폴리텍 역까지 왔다, 당당하게 우리 같이 손 붙잡고 폴리텍 대학이 대한민국 경제 제2의 경제부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들어오는 우리 신입생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보고 롤모델로 삼아서 꿈을 입학 때부터 나는 우리 선배처럼 되겠다 하는 비전을 갖게 해야 되는데, 제가 창원에 가보니까, 창원이 참 역사가 깊은 폴리텍이거든요. 네. 창원에 가보니까 창원 전체 공단의 근로자의 10%가 폴리텍 출신입니다. 네. 예, 그리고 CEO들이 한 200~300명이 벌써 성공해서 잘 나가고 있고요. 창원 폴리텍 같은 경우는 CEO들이 벌써 이 발전기금도 낼 정도로 애교심도 많이 생겨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직접 창원 폴리텍은 먼저 가서 20~30여 분의 CEO들을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불을 땡겨 주십시오. 전국의 폴리텍 대학의 동창회를 구성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폴리텍 전체에 우리 학생들이 귀감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70년대에 기술 강국을 주도한 우리 산업 역궁을 알리기 위한 산업 영웅 추억의 콘서트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홍보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총 동문회를 그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네. 이사장님께서 블로그를 또 그래요. 직접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사이버 공간. 예, 어떤 계기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예, 제가 글 쓰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공학자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인문학적인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 네. 글쓰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스킨십, 아까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교수님들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네. 그 많은 1,800여 명의 교직원들과 어떻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결국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활발하게 제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 내부 전산망이 있어요. 내부 전산망에 우리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제가 취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CEO 블로그를 좀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제가 직접 글을 올리고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방 같은 이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거의 일주일에 하나 내지 2개 정도의 블로그를 올리고 있는데 29개의 글을 올렸고, 감사하게도 제가 쓰는 글에 대해서 이제는 1,800여 분 중에서 많으면은 1,200여 분 가까이가 예, 올라와주고, 뭐 6, 700분 요새는 올라오는데, 뭐 이 정도는 글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제 그냥 생각을 전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훈련의 정책 방향, 그리고 폴리텍이 가야 할 방향, 그리고 폴리텍 인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일학습 병행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폴리텍이 세계 최고의 직업교육 훈련 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연수 프로그램, 어떤 TF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소상히 우리 교직원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고 네. 또 의견을 받는 뭐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말씀만 들어봐도 얼마나 우리 이사장님께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학교의 주인은 또 학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학생들과의 소통도 또 무시할 수 없겠죠.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학생들하고는 또 어떻게 하실까요? 네. 예, 학생들하고의 소통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신임 교원들, 얼마 전에도 새로 교원들을 채용을 이제 모셔가 초빙해 와서 워크숍을 할 때 제가 1시간 반 특강을 했는데, 첫 번째 한마디가 학생들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라. 그 말을 예, 제가 전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을 하면서 학생들을 존중하고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학생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 학교가 발전할 수 없다. 예,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인격자, 또 훌륭한 기능인, 예, 기술을 가진 실력 있는 사람으로 전문가로 배출해 주려고 그러면 그만한 노력을 우리들이 같이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틈틈이 대학 캠퍼스를 방문할 때마다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려고 노력도 하고요. 또 대표를 하는 그 학생 기자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 기자단과의 그 정기적인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생들을 만나면 항상 좀 설레요.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그동안 해와서 그런지 네. 소통하는 게 즐겁습니다. 대학의 발전 가치를 공유하고, 최근에는 더 감사한 게 삼성전자에서 저희 폴리텍하고 손잡고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접 직업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공동으로 했고요. 네. 삼성전자에서 멘토를 해주면서 우리 폴리텍 학생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 꿈은 학생들이 바른 인성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고품격 문화를 갖는 폴리텍 캠퍼스, 그렇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폴리텍 대학교 전국적으로 34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이 가득한 우리 이사장님이라면 아직 2014년 10월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반년이 채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은 곳을 방문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군데나 가보셨나요? 예, 취임한 지 이제 5개월 다 돼가는데요. 네. 꿈 같은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국 캠퍼스 34개 중에서 18개 캠퍼스 한 50% 좀 넘는데, 예,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돌려고 했는데 과반수 정도 좀 돌았고, 제 목표는 올 상반기에 전국 캠퍼스를 다 돌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곳은 뭐 2-3번 더 방문을 해가면서 좀 어려운 캠퍼스는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캠퍼스를 방문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네. 당일로 갔다 온다. 캠퍼스의 인근에서 절대 숙박을 하지 않겠다. 예, 부담을 주는 게 좀 안 좋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다른 경험을 보니까 네. 절대 의전에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과도한 발표 자료 같은 걸 만들지 마라. 사전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예, 미리 스터디하고요. 꼭 필요한 내용. 네. 그 직접 현장에서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자 그런 노력을 해나가고 이제 있고, 현장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또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일부러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당일 원칙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학습 병행제를 통한 그 일자리 확대, 선취업 후진학 움직임이 좀 활발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제 정착시키실 계획이신지요? 네, 일학습 병행제는 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폴리텍 대학을 제가 부임해서 제가 맡은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능력 중심 사회에 그 기틀이 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이고요. 도전할 만한 한국 사회가 교육 사회 직업 훈련의 패러다임을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는 그 중요한
그러한 계기는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간다.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기계라든가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 7대 전략 분야를 직종을 중심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사실 전국에 우리나라 전체가 2,000개의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1,6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저희 폴리텍 대학이 담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폴리텍 대학이 상당히 일학습 병행에 있어서는 뭐 대부분을 하고 있는 비중이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올해는 저희들이 일학습 병행 학생을 직접 양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향후 3년간 한 2,200여 명 정도를 일학습 병행을 통해서 훈련생을 양성 배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학습 병행제는 또 이사장님의 소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앞으로의 또 활동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폴리텍 대학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특히나 경단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고요. 또 중장년 대상의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의 경제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거나 또는 약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우리나라 고용률이 70% 이상은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목표죠. 가장 중요한 그런 성공 요인을 차지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경력단절 여성. 주로 제가 볼 때는 30대, 40대 육아로 쉬어있던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일이죠. 또한 베이비 부모들, 저와 같은 중년층이죠. 한 700만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다시 뛰는 한국, 활기차게 일하는 한국, 이런 한국이 되게끔 하려고 저희 폴리텍 대학에서도요, 여러 가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력단절 여성은 2013년도에 약 700명 정도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전년도에 1,000명, 베이비 부모도 한 전년도에 1,300명 정도 했고요. 향후 3년간 저희들이 한 8,200명 정도 경력단절 여성과 베이비 부모 직업훈련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제 앞으로가 또 더욱 기대되는 폴리텍 그렇죠. 대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 이 폴리텍 대학을 어떻게 키워나갈 계획이신지 그걸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폴리텍 대학 이제 전 세계 최고의 직업교육 훈련 기관으로 갈 겁니다. 제가 취임할 때 3A, Anywhere, Anytime, Anyone. 누구나 생애 전 단계에서 언제나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그러면서 고품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그 기관이 바로 한국 폴리텍 대학이 돼야만 된다. 그런 각오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직업교육 훈련과 어깨를 나란히 해 나가면서 한국으로 배우고 오는, 이제 외국에서 많은 직업교육 훈련 기관들이 한국으로 배우러 오게끔 하는 그런 선진수준의 직업교육 훈련, 종합 직업교육 훈련 그런 기관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폴리텍 대학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고용률 70%, 일학습 병행, 능력중심 사회 선도를 반드시 이루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취임하신 지도 이제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정말 많은 일을 바쁘게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학생들, 기업들 어떤 필요에 맞는 진정한 기능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나가셔서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에도 좀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세계 최고의 글로벌 직업교육 훈련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 이우영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